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내년도 인천이음 예산과 캐시백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구가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서구가 미세먼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라이어 동구에서 두 번째 시민 이음 대화를 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문통 복원은 주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화도 진도를 비롯한 옛 지도엔 서해안 물길이 현재 동인천 주변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됩니다. 바로 수문통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1차 복개를 시작으로 수문통 물길은 도로 아래로 자취를 감춘 상황. 동구와 인천시는 이 수문통 복원을 추진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동구에서 시민 이음 대화를 연 박남춘 인천시장은 해소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구간에서 악취 예방을 위한 차집 관거 설치 등을 추진한 뒤 주민 검증을 거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구상입니다. 그걸 일시할 생각이 없어요. 일시에 뭐 어디 삼도 아파트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거 다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왜? 처음에는 1단계 구간만 송영파 출석. 그러니까 거기 해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보시라 이게 더 하면 좋은가 나쁜가. 20년 만에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배다리 관통도로. 지하차도 상부 구간 활용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윗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공원과 주민이 필요로 하신 시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주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고 싶은 걸 잘 구상해 오시면 저희는 도와드릴 생각이 있어요. 지난달 2030 미래이음 발표에 이어 연료전지 발전소 확충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가서 제가 봤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108층짜리.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여기보다 훨씬 큰 그 시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소통하고 주민들 간의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한편 동구는 이날 치매 안심 통합관리 시니어타운 조성과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시는 동구와 협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상업용지를 대폭 늘리고 호텔 용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공개발로 진행 중인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하지만 LH, RPA, 인천시가 공동으로 사업화 용역을 진행하던 지난 7월, LH가 돌연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화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안대로 사업성 분석 시 투입비 5,445억 원에 회수비 4,429억 원으로 1,016억 원 손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을 살펴보면 토지금융 비용 감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랜드마크 부지와 테마 앵커 용지 용도 변경, 호텔 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등입니다.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1,016억 원 적자였던 것이 188억 원 흑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공개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용지 비율이 50%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공공용지 비율에 보면 49.8%로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했다. 복합용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해양박물관의 경우에도 건설이 결정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본다면 이런 용역을 할 때 국비 지원의 가능성도 염두에 상태에서의 사업성 분석이 됐어야 된다. 인천시 역시 이번 용역이 LH와 해수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본안으로 채택돼 작성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가 용역사에 제안한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5가지 조건이 없어도
투입비 4,929억 원에 회수비 5,506억 원으로 127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인천시 IPA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197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재흥시장은 현재 흉물로 전락했는데요. 결국 4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미추홀구는 철거된 재흥시장에 주안 맞춤형 스포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주안동 골목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재흥시장 건물입니다. 1975년에 건립돼 한때 40여 개의 점포가 들어차며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원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추홀구가 도심 흉물이 되어버린 재흥시장을 내년 1월까지 모두 철거합니다. 지역 슬럼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제 1층은 주차장 공간이 들어서고요. 2층, 3층은 스포츠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명을 확보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생각에 있고. 구는 지난 9월부터 철거를 시작했지만 이전을 거부한 한 세대가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1년 넘게 철거가 지연됐습니다. 미추홀구는 내년 1월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 집행을 한 후 철거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 후 재흥시장 부지에는 국비와 시비 30억 원과 구비를 더해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과 46면의 주차장을 건립합니다.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로 있다가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인데요. 스포츠 문화센터가 그 도심 발전에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8월까지 체육시설 준공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추홀구의 골칫거리였던 재흥시장이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해 다시 한번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인천이음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조 5천억 원을 발행할 목표로 최대 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각 군구에서 추가 캐시백을 계속 지원하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이음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기본 6% 캐시백에 군구가 얹어주는 것까지 최대 11% 혜택을 준 게 컸습니다. 가입자만 92만 5천여 명, 인천 시민 3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입니다. 이들이 약 1조 4,700억 원을 결제했고 역외소 비율 감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조사 분석 결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7.4%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도 인천만큼은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그만큼 골목상권의 매출은 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행 목표액을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2조 5천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캐시백 예산은 8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캐시백 비율은 월 30만 원 이하의 경우 4%를 제공해 12,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50만 원까지는 2%를, 또 100만 원까지는 1%를 제공해 월 최대 2만 1,000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1에서 7%의 선할인을 해주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6만 개까지 늘린다는 보관입니다. 이음카드를 한 번이라도 결제했던 가맹점들은 한 10만 개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께서 이음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을 따지면 한 6만 개 정도 되면 웬만한 곳에서는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초단체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는 각 군구에서 1에서 2%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기초단체는 월 30만 원까지 추가로 1%를 더해
총 5%의 캐시백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50만 원까지도 1%를 더해 3%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100만 원을 결제하면 2만 6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각 군구에 캐시백 차별이 없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군구 간의 재정적 여건이 다 다른 상황에서 같은 인천시 안에서 이렇게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인천 전역에 대해서 동일 캐시백 지급을 명문화하는 그런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환호 속에 100만 명의 선택을 받은 인천 이음. 그 사이 형평성 논란과 예산 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 등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외소 비율 감소 등의 성과가 지표로 확인된 만큼 내년엔 각종 우려를 불식하고 안착하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가 2022년 인하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요금은 2022년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요금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토부는 계획대로 2022년 내리는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바다열차 개통 이후 진행했던 시민감사 할인 행사를 이달 말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00원이던 어른 요금은 8,000원으로 오릅니다. 또 노인과 청소년은 6,000원, 어린이는 5,000원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월미 바다열차는 10월 8일 개통 이후 지난 22일까지 8만 3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가 100여 년 전 일본 동경 기준으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지적 제소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시는 2030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억 4천만 원을 확보해 3,297필지에 대한 사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사업 추진율은 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식성 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 종료 선언과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관로 내의 부식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형태의 부식성 지수가 활용된다며 먹는 물 수질 감시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수돗물이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상태로 전달되도록 물탱크와 옥내 급수관 관리를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장기 과제로는 인천의 원수요금이 서울보다 3배 비싼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차에서 햄버거나 커피 등을 주문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스템을 도서관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차 안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북드라이브 도서관이 청라 호수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청라 호수공원 주차장에 자리 잡은 간이 건물.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진입합니다. 회원카드를 대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예약해둔 책이 나옵니다. 인천 미추홀 도서관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북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최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평소에 도서관 다닐 때 주차 자리를 찾기가 많이 어려워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북드라이브 이용하면서 출퇴근길에 잠깐 들려서 따로 주차하지 않고 차에서 탄 상태로 내가 원하는 책을 좀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이나 햄버거 매장에서 운영 중인 차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방식을 도서관과 접목시킨 겁니다. 차이점은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 이용자들은 도서관 휴관일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에도 간이 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미리 예약한 도서 외에도 현장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곳에서도 손쉽게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북드라이브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은 인기도서와 신간 등 총 400여 권. 미추홀 도서관을 비롯해 소속 도서관 6곳에서 빌린 책은 이곳에서 반납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때 운영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제약이 좀 있는 편이고요. 장소도 좀 집에서 원거리잖아요.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가까이 도서대출을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책을 보시거나 뭐 산책하시다가도 책을 보고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인천시 미추홀 도서관은 올 연말까지 북드라이브 시스템 점검과 주민 홍보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중부해양경찰청이 생존 수영 확대에 힘을 모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생존 수영 교육은 물론 바다의 중요성도 교육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상에서 개인 스스로의 생존을 돕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 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물에서 뜨기와 숨쉬기, 구명조끼 착용, 장애물 피하기, 자명,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서 각 학교에서 체육활동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생존 수영 운영, 건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분교 생존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교 생존 수영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기 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인천에 대한 애양심을 키우고 바다의 중요성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재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인천이 바다와 더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생존 수영이라는 거 안전 관련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또 바다를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일찍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가치랄까 이런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좀 더 가지게 할 수 있지 않나. 한편 인천 해경은 올 한해 8세 이상 청소년 4,9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와 민주노총이 인천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양측이 정기적으로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노정정책협의-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민노총과 지자체가 노정협의 협약식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이 제기한 42개 정책과제 가운데 현재 11건은 협의 완료하고 5건은 시행 완료, 1건은 진행 중, 25건은 추가 협의키로 했습니다. 시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시청에 노동인권과를 신설해 노동정책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노동자들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기관들마다 이렇게 또 좀 처한 입장들이 또 다 다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잘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독려도 할게요.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인천 지역 130만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노동인권과의 위상 강화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 경제의 15%, 관련 노동자만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한국 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노동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동차 산업의 좀 회복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전혀 생기지는 않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 예정자인 SG산업개발이 최근 KT 등 3개 회사와 복합영상 스튜디오 개발을 위한 양해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개 회사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을왕산 일대의 경제자구역 예비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9억 627만 달러로 약 1조 521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6억 3천만 달러를 144%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신고액은 유통 물류 분야가 7억 7,61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첨단 산업이 9,21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서구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죠. 서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5개 공장 중 한 곳이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독 물질을 취급하는 곳도 300개가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2일 서구 성남동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서구 가좌동 화재 역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8개 동이 완전히 소실됐고 소방차까지 탈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선언한 서구. 쓰레기나 유해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그거를 집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안전국이 신설되었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용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구 내 공장 수는 1,9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414개로 5개 중 1개에 달했습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가좌동과 성남동, 오류동에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여러 화학물질 가운데 특히 위험성이 큰 44개 물질을 상시 관리 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선 상시 관리 물질 취급 공장이 302개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독물질로 분류된 염화수소 취급 공장이 215개, 플루오르화수소가 38개, 포름알데히드 취급 시설도 37개나 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을 비롯해 안전관리, 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서구는 내년 초 용역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5개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노동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산업평화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2개 단체와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제29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인천항운 노동조합과 인천사랑병원 등 4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상을 받게 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올해 한 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천사랑병원이 21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사가 협력해서 또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그런 잘 봐주셔서 이렇게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노조위원장과 조동현 대주산업 대표이사 등 8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겐 상패와 깃발, 현판이 전달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천만은
충분히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를 또 만들어 가십시다.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은 지난 199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은 노사와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평화에 기여한 단체와 산업재해율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서구가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원격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악취 민원에 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서구 지역 내 공장은 1,900여 개. 이 중에는 아스콘 공장과 화학 공장도 포함돼 있어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악취 민원만 8,000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통합 관제센터가 문을 연 겁니다. 시스템의 특징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원격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악취 신고가 접수되면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어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엔 저희가 이제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업장 굴뚝에 올라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인천시 보건환경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 시료 포집 장치를 배출구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원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서구의 주요 산업단지 현장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합니다. 카메라는 최대 800대, 전방 4km까지 확대할 수 있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관제센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 악취와 미세먼지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통합적인 센터가 되겠습니다. 서구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에 앞서 1,600여 개의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2021년부터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처리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으로 연간 16억 원의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협약을 맺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비 111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이 중 인천시는 28억 원을 부담했는데 1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12억 원만 투입하면 됩니다. 인천시와 인하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서해 경제벨트 자원개발사업단 설립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양측은 내년에 사업단 설립을 위해 연구기획 예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와 시는 북한 광산의 절반가량이 분포되어 있는 황해도, 평안도를 인천시와 서해 경제벨트로 이어 북한 광물 자원을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해넘이 해맞이를 어디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인천에서는 인천 앳뜰에서 송년 문화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오는 31일 인천시 제야의 종소리는 인천 앳뜰에서 울려 퍼집니다. 인천시는 해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송년 제야 행사를 열었었는데요.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청 앞 광장 인천έτ들로 자리를 옮겨 2019년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컨셉으로 사전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모집한 시민들이 타종식, 또 새해 소망 풍등 날리기, 또 진솔한 사연 소개 코너 등을 통해 무대를 꾸미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인천시청 앞에 있는 인천έτ들에서 타종 행사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동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었잖아요. 송년 네네. 행사가. 네. 바뀐 이유가 있나요? 네네. 인천시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시민들과 함께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11월 인천έτ들이 정식 개장한 이후 많은 시민분들이 광장을 찾아주시고 또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조명도 설치해 볼거리가 풍성해진 만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나누는 최적의 장소로 인천έτ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단순히 뭐 타종 소리만 듣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다양한 문화 행사나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이 행사는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후 8시에는 장애인 예술단체 라운제나 오케스트라와 또 국악 박규희 명창, 또 트롯 가수인 오혜중, 오세아, 또 싱어송라이터 김필, 또 VOS의 박지연, 6인조 걸그룹 바바의 화려하고 멋진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인천이 대한민국 힙합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면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힙합 페스티벌도 마련했는데요. 최근까지 인천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는 인천 출신의 3인조 그룹 리듬파워를 비롯한 최정상급의 힙합 뮤지션인 팔로알토, 또 안병웅, 바운스 팩토리 등이 출연해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엔 새해 소망 기원 소원지 붙이기, 또 행복등 만들기, 걱정 도깨비 인형 만들기, 또 재미로 보는 신년 운세 타로 등 시민 참여형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즐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보통 우리가 타종 행사 서울에서 많이 보는데 큰 종이 오잖아요.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인천에도 이게 2m 높이 아마 종이 오는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오후 11시 45분부터 인천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타종을 위한 종은 높이 2m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크기고요.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과 타종에 이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인천έτ들 하늘엔 시민이 각자 소원을 적어 매단 100개의 LED 풀등이 떠올라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네, 뭐 현장을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 채널에서도 이거 생방송을 하니까 네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대변인들 날 진행을 하시죠? 아, 네네. 네. 자, 모든 시민이 인천έτ들에서 해넘이 해맞이를 할 수 없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열리는 곳이 있을까요? 네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천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와 또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비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동쪽의 일출 명소가 정동진이라면 서쪽 가장 끝 포구라는 의미의 정서진에서는 해가 뜨고 질 때 노을종 중앙에 해가 걸리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매년 해넘이 행사와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고요. 또 소래포구 해오름 공원에서는 3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남동 송년회 밤 및 제야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해서 새해 소망 타종 행사와 또 희망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원 내 마련된 스케이트장도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중구 눈꽃마을 야외 무대에서는 아듀 2019 송년 버스킹 행사를 개최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고요. 또 서해 최북단 옹진군 장봉도 옹암해변에서는 매년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새해 1월 1일 오전 7시 20분경에 참가자 모두가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도 문학상 정상에서 새해 맞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이 경자년 1월 1일 해돋이를 볼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조해서 평소보다 앞당긴 6시에 정상을 개방합니다. 새해 첫날 일출 시간은 7시 48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북쪽에 계신 분들은 정서진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남쪽은 소래포구, 네. 중간에 계신 분들은 눈꽃마을 가시면 되겠네요. 아, 네네. 네, 행사 곳곳에 열리니까 방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올 한 해는 300만 시민들께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참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시는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보다 나은 정책,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올 한 해 시청자분들께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이 통과됐죠.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 안전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가 인천시 군구에서 최초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등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만 4천여 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053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인천시 군구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중구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는 가정, 교통과 식품, 시설 안전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외에 부모,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시설장 등 보호자의 책무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등하교 시간, 주정차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치고 공동주택엔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며 학교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은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는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사랑이죠. 인천의 한 봉사단체가 짜장면으로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양의 채소를 볶는 봉사자의 손이 무겁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자장면 150인분. 힘들 법도 하지만 맛있게 자장면을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운이 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뭐 자주 하니까는 뭐 그렇게 힘든지는 몰라요. 성탄절인 날이라 좀 이렇게 좋은 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동행 인천이 지역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뿌듯하고 내가 누구한테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그 뿌듯함이 좋죠. 자장면 식사에 앞서 펼쳐진 작은 레크레이션. 봉사회원은 산타크로스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간단한 게임, 그냥 제가 돌아가면서 저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신 분에게 좀 큰 선물을, 지신 분에게 좀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동행 인천은 지난 2014년부터 자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약 250명. 자장 나눔 활동은 회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곳, 소외된 곳에서 불러주시면은 저희 나눔의 짜장짜는 항상 달려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자장면 한 그릇. 이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구 가자 사동에는 고층 아파트 사이에 고립된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가자 마을인데요. 최근 이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뉴딜 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동네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저층 주택들.
주민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서구 가좌 4동 가재울 마을입니다. 인근 동네에선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이 마을만은 지속적인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큰 아파트 그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좋게 보면 감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립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공간을 좀 활기 있고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또 어른들 모든 세대가 함께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공간 이름은 나만의 무대를 뜻하는 나무. 이곳에서 내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목표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춤 연습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 재미있는 활동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고 그걸 재생과 연관짓게 하는 뉴딜 사업 공모 대상 지역은 가재울 마을 인근 9만여 제곱미터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향후 노후주택과 골목 정비를 비롯해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생 사업은 저는 소통 사업이라고 이렇게 감히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사업이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이렇게 나름의 장으로 만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희망하고 서구는 내년 초 정식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6월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구는 2021년까지 85억 원을 투입해 교동면 화계산 일대 스카이워커형 전망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강화구는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저어세를 모티브로 한 전망시설 내부에는 전시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구는 올해 추경에 이어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 100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으로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사업에 집중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교육환경기금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과 함께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만학도가 남동 글벗 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남동구는 인천시 교육청 공모사업에서 인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동 글벗학교의 교육과정은 1, 2, 3단계로 구분되며 각각 240시간을 이수한 뒤 평가를 통해 초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과 상담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를 맞아 호텔, 뷔페 등 대형 음식점 40곳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량 원재료 사용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조리실의 청결 상태,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입니다. 인천특사경은 부적합한 제품은 압류 폐기하고 위반 업소 관계자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